이별한 후 용인에서 카톡을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바로 차단당하셨죠.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차단까지 당할 일인가요? 헤어진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이건 감정적으로 정말 큰 타격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누군가를 차단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그 안에는 단순한 이별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상대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감정의 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차단된 상태에서도 상대가 다시 당신을 떠올리고 재회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흐름이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서, 당신을 미워해서 그렇게 차단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분명한 건 사람이 누군가를 차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 사이에 꽤나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제대로 이해해야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감정의 흐름이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우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남자들이 왜 차단하는지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차단당한 이후에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애가 나한테 정이 완전히 떨어졌구나. 내가 너무 매달렸나봐. 부담스러웠겠지? 그래, 그 사람은 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책에 밀려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진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진 걸까?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정이 떨어져서 실망해서 화가 나서 그런 이유로 차단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대가 말한 단어 하나, 말투 하나에 며칠, 몇 주를 계속 곱씹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대부분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만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차단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차단 방식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가가 정말 핵심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정이 떨어져서 갔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놓치면 재회의 흐름 자체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가 이별을 한 후에 차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당신이 싫어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차단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응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남자들이 이별 직후 차단을 선택하는 3가지 심리적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밀렸다고 느낄 때예요. 대화 중에 자기가 더 흔들렸고 자기가 더 약해졌다라고 느끼면 어떤 남자들은 갑자기 단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 때예요.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매달릴 것 같고 감정적으로 붙잡을 것 같으면 미리 끊어내고 차단해버립니다. 이건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더 흔들릴수록 자신도 약해질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의 감정을 막기 위한 단절일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사람 나름대로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별 후에도 대화를 이어가며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단절해야만 감정이 정리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차단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갑자기 차갑게 끊어냈다 싶지만 사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질서를 만들려는 시도였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듯 이렇게 보면 차단이라는 행동이 반드시 미움이나 정떨어짐 혹은 거절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의 배경을 모르고 너무 쉽게 끝났다고 판단해 버린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상황은 아직 가능성이 닫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차단은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잘못 움직이면 진짜 끝이 될 수도 있어요. 차단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버릴 수 있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재회를 원해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회해서 연락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차단했어도 내가 진심을 전달하라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친구폰, 부계정, 다른 채널로 우회해서 계속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상대방 입장에선 자신의 거절 의사를 무시했다는 느낌이 됩니다. 완전히 문을 닫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두 번째로는 SNS에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널 못 잊었어. 너 진짜 너무했다. 이런 식으로 SNS에 감정을 뿌리는 건 상대에게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도 미련이 많네? 왜 저렇게 감정적이지? 이런 인상만 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집 앞에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전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해서 한 번만이라도 얼굴 보자, 얘기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선택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은 끝을 내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요약을 하자면 이런 행동들은 전부 당신의 감정은 저도 이해하지만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라는 마음이 난 당신의 감정은 상관이 없어요 라는 메시지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을 전달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가 감정을 꺼내볼 여지를 남기는 태도라는 거죠. 이 차이를 놓치면 정말 재회의 흐름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처럼 차단당한 상태에서 재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금 연락을 해야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건 내 타이밍이고 진짜 중요한 건 상대 타이밍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간접적으로 자기 변화 시그널을 전달하는 건데요. 차단당한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연히 접하게 되는 당신의 변화된 모습은 강한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핵심은 한 가지예요. 상대가 뭔가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건 말이나 메시지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분위기와 태도에서 느끼게 해야 돼요. 그 순간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괜히 다시 생각나네. 저 사람 예전 같지가 않네? 바로 그게 감정 회상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조용함은 방치가 아니라 전략이다.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시간과 여백이 있어야 감정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멈춘 그 시점부터 상대는 나 없이 지내는 일상을 경험했겠죠? 그 안에서 기억과 감정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순간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함은 무기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함은 감정을 다시 느끼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순간도 재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한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돌아올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흐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대가 당신을 다시 떠올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흔들릴 수도 있는 타이밍에 왔을 수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사람인지, 이 판단을 잘못하면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좋았던 흐름을 스스로 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과 이별 당시의 반응, 차단 방식 등을 기반으로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관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꼭 필요해요. 이 기준은 오늘 영상에서 함께 다루기에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아래 고정 댓글에 영상으로 준비해뒀어요. 그 사람이 알아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인 건지 혼자서 막연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의 링크 영상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아직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을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왜 차단까지 당했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정말 이 관계에 다시 희망은 남아있는 건지, 그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고 그 마음이 바로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의 태도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과거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서 전하고 있어요. 저 역시 첫사랑과 헤어지고 1년 넘게 방황했거든요. 그때 가장 괴로웠던 건 재회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다는 후회였어요. 그 후로 관계, 감정, 흐름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 상담을 하게 되었고 단 3명만 상담받으며 퀄리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상담을 쉬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해서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고 그게 바로 이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간단한 상황을 남겨주세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직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스스로 돌아올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하는 사람인지 그 기준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헷갈리신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꼭 확인해 보세요. 혼자서 끙끙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제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은 그저 버튼 하나가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고정 댓글 확인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진짜 행복한 연애 그 시작을 제가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를 떠먹여 드리는 연떠먹입니다.